8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람 맞춰놓을게요. 20분간만 하도록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6페이지 신진사대부 하고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 고려 기타제도 설명했었을 거예요. 오늘은 고려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자, 현재 사이트부터 시작합니다. 고려 문화. 먼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우리 시기에 원간섭기잖아요. 원간섭기. 원나라가 쳐들어오고, 거란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이제, 원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이 서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원과 맞서 싸워야 돼. 이런 의식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각자 시조가 다 달랐었죠.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박격거세 이렇게 시조가 달랐는데 그것보다 세 나라를 좀 더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 이전 시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한 책들이 이 당시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랑 맞서기 위해서? 원과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단군을 민족 시조로 제시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왕운기랑 삼국유사 두 개 기억을 해두세요. 제왕운기랑 삼국유사. 단군을 민족으로 시조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또 원간섭기 때 우리가 중국과 맞서가지고 막 싸웠던 시기, 그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그 시기가 우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함께 싸우자 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중국과 함께 참여했던 옛날을 막 기억하는 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명왕편이야. 동명왕 누구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동명왕 주몽입니다. 주몽. 그래서 그 주몽을 기리는 동명왕편이라는 책도 등장을 해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책. 그 다음에 고려시대 역사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여기 써놓으세요. 삼국사기에는 김부식 선생님 저 펜이 없어서 말로 할게요. 김부식 식사할 때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1, 2, 3, 4 할 때 1, 그 다음에 연 날린다 할 때 일연이에요. 일연.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는데 김부식 우리 앞에서 배웠었는데 서경천도운동 때 배웠었죠. 개경파 귀족의 대표적인 인물, 그 삼국사기에 쓴 사람 김부식. 자, 김부식이고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연이라는 사람이. 자, 삼국사기 밑에다가 이거는 조금 써놔야겠네. 선생님이 써줄게요. 무징 불 힘드네. 신 괴력 난신 요거를 삼국사기 밑에다 써놓으세요. 무징불신, 괴력난신. 무징불신, 괴력난신. 징은 증거야, 증거. 징자를 내놔라. 없을무, 증거가 없으면, 불신은 무슨 신? 믿을 신. 그 다음에, 아니불. 증거가 없으면, 나는 못 믿겠어. 그 다음에, 괴력난신. 괴력이란 건, 엄청난 힘, 말도 안 되는 힘이죠. 손가락으로 트럭을 들었다든가, 그런 걸 괴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괴력,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난 어려울 난 믿은 신자예요. 믿기 어렵겠어. 한마디로, 증거가 없으면 난 못 믿겠어. 그 다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난 믿기 어려워. 라는 게 삼국사기의 기본 서술,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난 증거 없으면 안 믿어. 그 다음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내 역사책에 싫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 반면에 삼국유사는 신화나 설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실어놔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뭐 좀 재밌는 얘기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거야. 삼국사기는 주로 유교적인 요소로 썼고 삼국유사는 주로 불교적인 요소로 씁니다. 유교적인 게 보통 그렇죠. 유교적인 게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이렇게 뭔가 그 경전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불교는 종교기 때문에 종교는 이성의 힘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화나 설화에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자, 두 가지 특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완전히 달라요. 신화나 설화가 많이 들어있는 건 삼국유사.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증거가 없으면 못 믿겠다 그런 것들을 싫지 않는 건 삼국사기. 자, 그러면은 우리 단군신화 배웠었죠.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에 실릴까요? 삼국유사에 실릴까요?
그렇죠. 삼국 사기에는 실리지 않겠죠. 당군신하 뭐 하나님의 아들이 막 부의 바람 구름을 거스리고 데리고 와서 뭐 곰을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삼국 사기에 쓴 김부식 입장에서 봤을 땐 무징불신 증거가 없잖아. 괴력난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은 믿지 않겠어 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1번에 당군을 민족 시조로 제시한 책에 삼국 사기가 아니라 삼국 유사가 나와요. 삼국 유사. 자, 역사서 제왕운기 삼국유사가 당군을 처벌했고 동명왕편 그 다음에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비교하는 거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승려로 가볼게요. 승려는 고려에 의천과 진을 두 명이 나옵니다. 의천과 진을. 자, 우리 고려 건국 전에 생각해보면 선종 기억나나요? 선종과 교종이 있었죠. 기억 안 나나? 여기 호족과 같은 편이었던 애들은 누구지? 선종이었어요. 선종. 원래 귀족들이 좋아하던 종교는 교종, 선종. 그래서 선종과 호족이 한 팀이 돼가지고 나중에 불교를 세워요. 그러니까 고려 건국 전까지만 해도 불교가 선종, 교종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는 이제 고려가 건국됐어요. 고려가 건국되고 나니까 여전히 선종과 교종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불교의 그 핵심 과제는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싸우지 않고 하나의 논리로 합쳐질까? 이게 핵심 논리예요.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이 고려 전기에는 의천이고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야, 진울.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의천은 먼저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듭니다.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만들고 이 사람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요. 이 사람은 교종 사람인 거야. 선생님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써주세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지금 교종과 선종을 둘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 두 사람이야.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이 교자는 학교에서 가르칠 교자예요. 자, 교종은 교종은 이론을 강조할까요? 선종을 정신을 강조할까요? 우리 앞에서 교종 선종 했던 거 기억 안 나겠지? 자, 교종은 경전을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하던 애들이야. 경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절차로 해야 된다 의식을 강조하는 애들이야. 선종은 반면에 참선을 중요시 여기는 애들이야. 참선. 자, 그러면은 교관겸수에서 가르칠 요 교는 아무래도 책 읽고 이런 이론 쪽에 더 빠삭한 애들이에요. 이론 쪽에.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정신이 중요해. 정신을 강조하는 애들이야. 자, 그럼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의천은 교관겸수, 가르칠 교는 이론일까 정신일까? 가르치다. 이론에 가깝겠죠. 관은 직관, 영어로 하면 feel이야, feel. feel은 이론일까 정신일까? 정신에 가깝겠죠. 그래서 교관, 그러니까 이론과 정신은 겸할 수 있어. 하나야. 라는 뜻이에요. 교종과 선종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야. 라고 주장하는 논리예요. 의천의 교관겸수,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자, 진울은 반대로 얘가 만든 종파는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이고 이 사람은 고려 말에 그 불교가 약간 변질되어 있으니까는 야 우리 불교가 너무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종교 부처님을 믿는 그대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선사 결사라는 개혁단체를 만들어. 종교개혁단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도 만들었고 조계종도 만들었다. 진울. 자, 이 사람도 교종과 선종을 합치는데 뭔가 역할을 했겠죠. 그 역할을 했던 논리가 의천이 교관겸수라면 진울은 정예쌍수예요. 정예쌍수. 이 정자는 뭐뭐의 정수. 그러면 안 들어봤겠지? 뭐뭐의 정수란 말은 뭐냐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이론이니까 정신이니까 핵심은 아무래도 이론 쪽에 가깝겠죠. 해는 지혜 할 때 해자예요. 지혜. 이론이니까 정신이니까 정신이겠죠. 그래서 이론과 정신이 쌍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그게 정예쌍수예요. 정예쌍수. 교관겸수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진울의 정예쌍수. 자, 도노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럼 의천과 이거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도노점수. 자, 의천과 진울. 의천은 천태종을 만들었고 진울은 조계종을 만들었고 의천은 교관겸수란 얘기를 했고 진울은 정예쌍수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써주세요. 선생님 쓸 수가 없으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의천과 진우의 비슷한 듯하면서 뭔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수능에는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의천은 천태종을 만들었고 교광겸수, 그 다음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그 다음에 진울은 조계종을 만들었고 순서결사를 결성했으며 정해쌍수, 그 다음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자, 이제 문화재.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줘야 될 때가 많으니까, 요거는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수업 시간에. 사진을. 꼭 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패번드 장경 했었죠? 자, 금속월자라는 거는 글자를 일일이 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금속을, 인쇄를 하는 거야, 인쇄. 금속으로 글자를 새겨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인쇄를 시키는 거야, 책을. 자, 기록상 가장 오래된, 이거 순전히 암경입니다. 순전히 암경. 기록상 가장 오래된 거는 상정고급예문이다. 상정고급예문. 금속월자. 근데 기록상으로는 상정고급예문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월자는 직지심체요절이에요. 직지심체요절. 자,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건 뭐? 상정고급예문.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직지심체요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수능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기억을 해줍시다. 자, 요거 논산 관측사 미륵보살 경찰사의 10층석탑도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고려를 배운 거예요. 고려를 배운 거.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자, 지우고 올게요. 자, 조선입니다. 앞에서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권문세족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된 나라였어요. 그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이렇게 국민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성계, 최영과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죠. 또 공민왕 때부터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커왔던 아이들, 신진사대부. 그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합쳐서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자,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해요. 위화도 회군을 해. 당시에 원나라가 없어지고 명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명나라가 등장을 할 때 명나라 이제 새롭게 조선이 세워진 거야. 여기 고려가 있지, 고려. 고려 입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가 기존에 있었던 원나라처럼 똑같이 고려를 뭔가 간섭을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고려에서는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처럼 원나라에 간섭받는 시기를 또 이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명나라에 치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최고 집권자였던 최영, 아까 신흥무인 세력에 나왔던 최영이 명나라에 치자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요. 그때 군대 그 총책임자가 이성계였는데, 이성계 생각했을 때는 명나라가 이제 막 뜨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고려가 군대를 모아봤자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군대를 돌립니다. 압록강 사이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 그래. 그럼 이제 군대를 돌려가지고 고려를 먹은 거죠, 태조가. 아직 조선은 안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제 최영을 없애고 난 다음에 자기 힘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했던 신진사대부 의견대로 과전법이라는 그 개혁을 실시해요. 과전법은 뭐냐면 원래 고려에서 앞에서 할 텐데, 자, 전식과라는 고려에는 전식과라는 땅을 고려에서 공무원을 했다. 그럼 월급 대신 전식과라는 땅을 인정을 해줘요. 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려에서 공무원을 했으면 전식과라는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권문세족들이 하도 난장판을 치니까 내가 국가에서 일을 했는데도 전식과 받을 게 없는 거야. 왜? 권문세족들이 이 전식과 할 땅들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는 국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권문세족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것마저도 공민왕이 한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이 전식과가 엉망진창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태조가 돌아와서 군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했고, 다시 모든 땅을 싹 회수한 다음에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 무슨 땅 다 회수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재분배. 그러면은 권문세족들은 강제로 뺏었던 땅들은 확 없어지겠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조금 땅을 얻을 수 있었겠죠. 자,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이후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에게 어느 정도 땅을 준 다음에, 그리고 검문세족의 힘을 어느 정도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전법 실시 이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럼 가전법은 조선시대에 실시된 토지제도는 맞지만, 그 세금제도는 맞지만, 가전법은 처음 시작된 게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시대에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이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해두세요. 가전법이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 건국되고, 그 다음에 한양이 천도가 됩니다. 자, 태조한테는 원래 왕이 되기 전에 부인이 한 명 있었고, 왕이 된 후에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자기 큰 자식들은 대부분 원래 부인 자식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부인한테 아들을 하나 얻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태조는 그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마치 견훤이 자기 그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역사는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태조의 아들이었던 태종이 아버지 어떻게 조선을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한 어린애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가 왕자의 난이란 걸 이렇게 왕자의 난 써놓으세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강제로 이제 왕위에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자, 태종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지도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면서 지도 이제 뒤가 꼬린 거야. 태종은 자신의 왕권에 아무도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병을 혁파해요. 사병은 사자는 개인 사생활할 때 사자예요. 개인 사생활할 때 사자. 그러니까 개인의 병사야. 이때 당시에는 검문세족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그 귀족들은 모두 다 자기 개인적으로 군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귀족들이 군사를 몇천 명씩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군대를 모으면은 왕을 능가하는 군대를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태종은 이거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이 병사를 가지게 할 수는 없고 오직 병사는 국가만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병사를 없애버립니다. 사병을 혁파해요. 네, 두 번째,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여러분도 18살쯤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죠. 이 당시에도 조선시대에도 신분에 따라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게 한 다음에 국가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증 호패를 발급을 하니까 전국에 누가 몇 명이 사는지 금방 파악이 되죠.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호패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문고를 설치를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왕을 직접 부를 수 있게 궁궐 앞에다 북을 설치해둡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북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질구레한 일로 자꾸 왕 부르면 좀 곤장을 맞거나 목을 뱉다고 해요. 신문고를 설치했다. 궁궐 밖에 북을 설치해가지고 왕을 부를 수 있는 신문고. 자, 조선에는 고려에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선에는 고려가 삼성이 아니지, 이성 육부였죠. 이성 육부제도였죠. 그래서 이 육부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막 실행을 했었죠. 군사에 관련된 부서, 뭐에 대한 부서, 6개의 부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육부가 조선시대로 되면은 6조, 뒤에 이름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6개의 부서란 건 똑같고 부서의 부르는 명칭만 바뀐 거야. 6개의 6조라는 걸로 바뀝니다. 6조. 그러면은 자, 이성은 뭘로 바뀌냐면, 이성에 해당되는 거는 조선시대는 의정부란 걸로 바뀌어요. 의정부. 그러면은 보통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6조에서 어디에 먼저 보고를 하냐면 의정부에 먼저 보고를 해요. 의정부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정부에서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때 왕이 모든 걸 다 보고할 수 없으니까 의정부에서 중요한 거를 추려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추린 일만 알 수 있는 거야. 왜? 왕이 직접 모든 걸 볼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혼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의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만 나한테 올리고 나머지는 너네가 좀 알아서 해.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태종은 모두 다 알고 싶어. 나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싶어. 강렬한 그 왕권을.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일일이 다 지시해야 되는 성격이야.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를 하는 거야. 직접 왕한테.
2조에서 무슨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의정부에서 그렇게 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왕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의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했다면 지금 6조 직계제에서는 의정부 거치지 않고 6조가 직접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이 왕한테 보고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왕은 세상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게 된 거야. 6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죠.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태종 4가지입니다. 사병을 혁파했다, 호필법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6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4초 남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